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7장 소원 이루기 49일차 세 가지 소원. 요술 램프 속 지니가 나와 당신의 어떤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단 세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자.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고요히 들어보자.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기쁨, 풍요, 행복만을 끌어당긴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완전히 믿고 오늘도 지지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괜찮다. 51차 답을 찾는 법. 당신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대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답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도 있다. 나는 문제 속에서 언제나 해결점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직관을 믿는다. 나는 마음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답을 찾으면 즉시 행동한다. 51일차 쉽게 기도하라.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것저것 궁리하고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반대 경우를 예상해도 안 되며 의지의 힘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의지하는 마음의 지성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처럼 무작정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어느 집의 난방이 고장나 수리비로 $200가 청구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어디가 고장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수리공은 볼트 하나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볼트 하나에 $200라니 너무 비싸지 않소? 집주인이 말하니 수리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볼트 값으로 5센트를 청구했습니다. 그 나머지 $199, 95센트는 어디가 고장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보일러 숙련공 이상으로 육체의 모든 기관의 나쁜 곳을 찾아내고 고치는 방법과 수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숙련공을 향해 고장난 곳을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 고치는 방법에 관해 이것저것 마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숙련공을 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숙련된 소리공이라도 집주인에게 도중에 이것저것 지시를 받거나 잔소리를 듣는다면 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잠재의식도 세세한 일이나 수단을 걱정하게 되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원만히 종결될 것을 실감하세요. 이것이 잠재의식에 완전히 맡긴 증거입니다. 느끼는 것, 당신의 소망이 달성된 상태에 있다고 지금 느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고 태평하게 가지십시오. 나는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결국엔 다 잘 된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내 삶도 신뢰한다. 이제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또렷이 보인다. 내면의 지혜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52일차 믿음대로 된다. 일본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직원이 100여 명이 정도였을 때부터 큰 소리를 쳤다. 이 회사를 반드시 세계 제1의 회사로 만들겠다. 그는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실히 살았다. 그리고 해냈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서 확고히 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의 점들이 모여
인생 걸작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나는 매일 즐겁게 몰입한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확고히 본대로 이루어진다. 53일차 코이의 법칙.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 이 녀석은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한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들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본래 사람들은 누구나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처한 환경으로 인해 10%의 능력도 발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은 능력의 50%를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100%를 투여하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다. 지금까지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젠 주변 환경을 바꿔야 한다. 환경에 따라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다.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더욱 커졌다라는 말이 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면 꿈이 생긴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과 친구가 되어라. 어떤 크기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 나는 100%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내 안의 능력을 100% 끌어낸다. 나는 올인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나는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한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본대로 이룬다. 54일차 당신이 잠든 사이.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잠재의식에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가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근육을 느슨하게 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지만 의식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을 때가 그때다.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라.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의사가 된 모습을,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점수를 받고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편안하게 누워 음악을 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리고 그 상상을 잠재의식에 넘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상상을 떠올리는 시간은 1분이라도 좋고 익숙해지면 10분이라도 좋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라. 이것은 곧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 쉬지 않고 당신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를 천천히 움직인다. 잠재의식의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가장 적합한 때는 의식하는 마음은 쉬는 상태이고 근육은 느슨하게 풀린 상태다. 나는 매일 상상 근육을 강화시킨다. 나는 상상한 대로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한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든다.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55일차 소망을 되풀이하라. 소망을 잠재의식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못 박을 때의 일을 생각해보라. 딱딱한 통나무에 제대로 박아넣기 위해서는 몇 번씩 탁탁 쳐야 한다. 망치로 힘껏 쳐서 단 한 번에 박을 수는 없다. 성급하지 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쳐야 한다. 잠재의식에 당신의 소망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집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당신이 쾌적하게 살 수 있을 집을 떠올려보라. 교외의 전원주택도 좋고 고급 빌라도 좋다. 자기가 그곳에서 쾌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모두가 집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는 기분에 젖어야 한다. 그런 후 집 문제는 머리에서 싹 잊어버리고 눈앞에 놓인 일을 마음 놓고 하면 된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혹은 다음 날에 같은 때라도 좋다.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잠긴다.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마음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잠재의식은 한 번 소망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현시켜준다. 대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위해 극히 완만하지만 착실하게 움직여준다. 당신은 반드시 현실의 세계에서 쾌적한 주택 조건 아래에서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나의 소망을 되풀이한다.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만능이다. 나는 항상 침착하다. 나는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다. 나는 정말 행복해. 56일차 술술 술술 풀린다. 내 인생이 술술 풀린다. 지금 모든 것이 술술 풀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그 느낌을 지금 온몸으로 느껴보라. 진짜로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다. 내 인생이 술술 풀린다. 술술 술술 술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좋은 일들이 나에게 펼쳐진다. 언제나 모든 일들이 순조롭다. 8장 열정 타오르기. 57일자 준비하지 마라. 시작부터 하라. 불타는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시작하라. 준비가 됐건 아니건 계획을 당장 실행에 옮겨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라. 나는 즉시 시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나는 행동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58일차 당신은 충분히 미쳐 있습니까? 파브르는 곤충에 미쳐 있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에 미쳐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미쳐 있는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중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한다. 나는 내가 집중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나는 충분히 미쳐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미쳐 있는 사람은 진정 아름답다. 59일차 뜨거운 결심.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들이 해이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리셋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풍요롭게 다시 리셋하고 강화시키는 시크릿은 큰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세계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 그들은 자신만의 모닝 리추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새벽 시크릿을 만들고 나에게 적용시키면 나 또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그 제한을 깼을 때 앞으로 이어진 확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만나기 위해 나 자신의 의식을 확장시켜 보세요. 모든 것은 당신이 뜨거운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방향을 잃지 않고 매일 나아간다. 나는 매일을 활기차게 시작한다. 나는 새벽 기상을 실천한 사람이다. 나만의 새벽 시크릿으로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의식을 확장시키고 의식이 확장되면서 내 수입도 계속 증가된다. 60일차 매일의 힘.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치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듯이 좋았다가 나빠질 때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즐겁게 그림을 그리자. 나만의 그림을. 까르페 디엠. 나는 현재를 즐긴다. 나는 오늘 하루 즐겁게 그림을 그린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 나는 매일의 힘을 믿는다. 61일차. 거봐, 되잖아. 해보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 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당연히 성공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냈다. 62일차. 빛이 나는 사람.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엄청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오늘을 살고 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거울을 보자. 지금 당신의 눈빛은 살아있는가? 나는 엄청난 꿈을 간직하고 있다. 나의 눈빛은 언제나 빛난다. 나는 거울 속 빛나는 내 모습이 좋다. 내 눈은 언제나 살아있다. 나는 오늘을 빛나게 살고 있다. 63일차.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10% 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모두가 10% 큰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10배 큰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곳에는 당신뿐이다. 10배 큰 목표가 10% 큰 목표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낮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확장한 만큼 변화한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일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대담하게 행동하라. 나는 될 때까지 해낼 사람이다. 나는 크게 생각한다. 나는 충분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담하게 행동한다. 나는 삶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한다. 64일차. 열정의 지표. 나는 목표와 사랑에 빠져 있는가? 불타는 열망 상태에 있으면 마치 목표와 사랑에 빠진 상태와 같다. 그 목표만을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진동 상태에 있게 된다. 나의 에너지 상태는 나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 살고 있다면 매 순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진정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내가 사랑한 일을 하고 있기에 화내는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한번 화가 나면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화가 나를 삼켜버리게 했던 나는 마인드 파워를 공부한 후 조금씩 화내는 빈도를 줄여들였고 웬만한 일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감정 표현도 더 잘하게 되었다.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나였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조차 못하고 말이 없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격하게 한다. 내가 행복하고 매일매일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 표현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아끼지 말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표현해보자. 내가 먼저 표현한 만큼 어메이징한 일들이 생기고 매 순간이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내 목표와 사랑에 빠졌다. 나의 에너지 상태는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목표의 진동 상태에 있다. 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내 사랑을 표현한다. 65일차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기가 끝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위대한 것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치도록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땀이 피로 변할 듯 미치도록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아이작 스턴이 한 번은 콘서트 후에 중년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가 감동에 북받쳐 소리쳤다.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어요. 그러자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부인, 제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에서 승리는 100%를 올인한 사람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라는 태도로 될 때까지 행동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투자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나는 결국 승리한다. 나는 될 때까지 행동한다. 기적은 행동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66일차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한다. 내 생각과 행동은 앞으로만 나아갈 뿐 의심의 깊은 삼림이나 자기 연민의 혼탁한 모래밭에 빠져들지 않는다. 나는 미래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알려주고 그들이 내 눈에서 나의 신념을 보고 나를 따르게 만든다. 나는 밤에 침대에 누울 때면 오늘 하루 나의 길 앞에 놓인 산 같은 장애를 거의 다 치웠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피곤함 속에서 잠을 청한다. 내가 잠이 들면 낮 동안에 나를 사로잡았던 꿈이 어둠 속에서 다시 나를 찾아온다. 그렇다. 나에겐 꿈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꿈이다. 나는 그 꿈을 꼭 잡고 놓치지 않겠다. 만약 내가 그것을 놓친다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이다. 나의 희망, 나의 열정, 나의 미래 비전은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다. 일단 꿈을 꾸어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꿈 없는 사람은 성취도 없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내일로 미루는 일은 결국 모레로 미루어지게 된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축소된다. 내가 조심스럽게 엉겅퀴를 잡는다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를 것이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움켜쥔다면 그 가시는 바스라져 먼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한다.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9장 감사 느끼기. 67일차 나는 행복한 사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한다. 나는 일상에서의 기적을 느끼고 감사한다.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68일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온 주위를 따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가슴 따뜻한 일들이 몰려들 것이다.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난다. 나는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난다. 내 주위에는 착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매일 가슴 따뜻한 일들이 나에게 몰려든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 69일차 삶의 신비.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슬픔, 고통, 어둠의 부정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 부정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긍정 에너지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파장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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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나는 감사할수록 더 감사한 일들을 끌어당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을 끌어당긴다. 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풍요와 행운을 받아들인다. 71차 나는 신발이 없다고 울었다. 나는 신발이 없다고 울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무엇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한탄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이에 써보라.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루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시작한다면 하루를 시작한 에너지는 완전히 바뀔 것이며 그것은 나의 하루를, 나의 한 달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바로 앞에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 행복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것은 지금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시작된다.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감사의 에너지로 채우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매 순간 깨닫는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시작한다. 나는 매일 감사의 에너지로 채운다. 나는 매일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른다. 나는 내 신체의 모든 부분에 감사한다. 71일차 부의 흐름. 나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거기서 내 생각을 자각하고 생각의 주인으로서 그 생각을 멈춰야 한다. 스탑. 쟤도 집을 샀는데 왜 나는 집도 없는 거야? 이런 한숨 섞인 말이 올라오려고 하면 그 말을 멈춰라. 스탑. 그리고 아래의 말로 대체해라.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멋진 집을 구했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상황에 이끌려가는 하수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주인이 되자. 미리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스탑.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멋진 집을 구했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나는 상황을 바꿔버리는 주인이다. 72일차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어보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위해 돈과 시간, 열정,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예뻐져라, 멋져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 몸은 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유고 병이 들락거리고 노쇠화되고 암에 노출되고 기억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것인가요? 자네가 내 것인가요? 친구들이 내 것인가요?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닐진데 누구를 내 것이라 하고 어느 것을 내 것이라고 하던가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인 것을, 미워도 내 인연, 고와도 내 인연, 이 세상에서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인 것을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모두 녹입시다.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기쁘게 일합시다.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합시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읍시다. 운다고 모든 일이 풀린다면 하루 종일 울겠습니다. 짜증부려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얼굴 찌푸리겠습니다. 싸워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누구와도 미친 듯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풀려가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배려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낮춰둔 눈높이, 내가 조금 덜 챙기는 그 공간, 이런 여유와 촉촉한 인심이 나보다 더 불우한 이웃은 물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 공간이 됩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 나는 스스로 나서서 기쁘게 일한다. 나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는다.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이 세상은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이다. 73일차 새벽 5시 3가지 감사하기.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다.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들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봐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직접 실천한다면 이것의 대단한 위력에 놀랄 것이다.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에 숨겨진 핵심이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가 자연스러워졌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기도 절로 나오게 된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3가지씩 감사하기를 시작하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과거의 아픈 어둠이 어느 순간 행복한 어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둠 덕분에 성장한 나를 칭찬해 주어라.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거치고 깨끗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해지는 풍요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찾고 적는다.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들에만 집중한다.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나는 과거의 아픈 어둠을 행복한 어둠으로 만든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나를 칭찬한다. 74일차 Thank you power.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진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면 당신은 어떤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바뀐다. 고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해라. 가진 것들에 감사해라. 당신의 삶은 감사한 일로도 채워질 것이다.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감사한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매일 고마운 일들을 하나같이 짚어본다. 나는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나의 삶은 감사한 일로도 채워진다. 75일차 신념의 마력.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처음부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하고 미리 감사하면 언제나 감사할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넘어선 확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장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파장 속에서 있으면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목표와 관련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게 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 상황, 사람들이 내 주위에 끌어오는 흥미로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신념과 감사의 상태에 있게 되면 실패할지라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의심, 혼란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감사하라. 나아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더욱 그럴 일들만 생길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일어난 일처럼 미리 감사한다면 언젠가 꼭 이루어진다. 내가 꿈꿨던 소원은 이루어짐에 감사하다. 나의 마음은 믿음을 넘어선 확신의 진동 상태에 있다. 나는 미리 감사하기 선수다.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믿고 감사한다. 나는 나의 목표와 관련된 기회와 사람들이 끌려옴에 감사한다.